거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전처의 회사 대표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다 끝내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14시간 넘게 남성을 설득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투입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주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건설 경기 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선 7개 지자체의 일련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조근재 함안군수의 일련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거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전처가 다니는 회사 사장을 살해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경찰과 밤샘 대치했는데요. 전처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이 남성은 결국 대치 14시간 만에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상가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가더니 바지 안에 흉기를 넣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 2시 17분쯤 45살 박모 씨가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복도로 돼 있는데 그 사무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한 5m 지점에서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서서 이혼한 전 아내 그리고 부모와 통화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14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위기협상 요원과 프로파일러 등을 추가 투입하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박 씨는 결국 오늘 새벽 6시쯤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엔 혼란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안정감, 다시 혼란스러움 이런 식이 반복됐기 때문에 협상 진행 내용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박 씨에게 살해당한 남성은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 5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했지만 이혼 뒤에도 전처의 회사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를 느낀 전처는 최근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지난달엔 법원이 박 씨에게 6개월간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2차례 사전 답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를 갖다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을 가지고 헛박을 하고 이 남자가 가지고 이혼하니까 가지고 이 완전 어쨌든 안다거든 돼가지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박 씨의 과거 병력 진료 기록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처럼 박 씨가 범행 직후 달아난 곳은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다는 건데 결국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투입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피의자 45살 박모 씨가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건 어제 오후 2시 17분쯤. 범행 직후 박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옥상 문은 열려 있었고 피의자 본인이 저희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2회 정도 그곳을 답사를 했었다. 때문에 박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경찰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 20분이 되어서야 옥상 난간에 있던 박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박 씨는 협상 초반 전처와의 전화통화를 비롯해 담배와 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쯤 박 씨는 요구 대신 자신의 가정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자 경찰이 건넨 라면에 박 씨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던 박 씨에게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당신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계속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안정이 됐던 모습을. 하지만 동이틀 무렵인 새벽 6시 박 씨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투신했습니다. 경찰이 박 씨와 대치하는 14시간 동안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죽음을 막진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박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병력 투입과
적극적인 대처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건 정상적 사고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피의자 박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지사와의 면담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도청 앞에서 펼치던 공공병원 설립 촉구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는 16일 김 지사와의 면담이 확정됐으며 이에 앞서 오는 11일 경남 진료권 분석 및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경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부 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고 이를 도정 4개년 계획으로 채택했습니다. 원안 추진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 구치소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거창 구치소 5자 협의체는 오늘 거창군청에서 회의를 열어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구치소 원안 요구 또는 이전 요구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고 법무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구치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권 선거 차단을 위해 거창군수는 엄정 중립을 공개 선언하고 거창군은 이장 등에게 투표 운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를 12도 미만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건설 경기 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는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를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은 보통 18도에서 20도, 일부는 25도 미만으로 진주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계연합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 관련 단체와 시민 천여 명이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건의서를 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데도 경사도가 24도, 25도인데 진주시는 국립공원도 없는데 왜 12월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경사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사도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사도를 완화해서 18도 정도의 규정이 되게 되면 진주시 관내에서도 이렇게 산지 쪽으로 개발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경사도 완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개발 가능 면적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결국은 완화가 어렵다. 진주시의 불가 방침에 민원 제기 단체들은 공청회라도 열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 경사도 완화가 지역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조근재 함안군수의 지난 1년을 이상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취임 뒤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야사 연구에 발맞춰 아라가야 복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라가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체험파크와 마리산 고분군 전시관 등 가야사 알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역사와 문화 중심의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폴리텍대학 함안 캠퍼스 유치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에 그런 분야에 가능하다면 폴리텍 대학을 또 유치를 해서 우리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야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아라가야의 고도 하만을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실행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우선되고 활짝 웃는 날이 많아지도록 지역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이 중심인 만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과 수박, 애플 망고 육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 감소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반환 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남의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6월 97.6에서 지난달 92.8로 떨어져 1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공사에 신고한 사고 건수는 2018년 20건에서 올해 5월 말 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양파 마늘 가격 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양파 마늘 출하 시기를 맞아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초과 생산량의 수매 비축, 산지 동요 수매 자금 무이자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2019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서 모두 110명을 최종 선발했고 이 가운데 17명을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맞춰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의 경쟁률은 113대 1이었으며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했다고 한국남동발전 측은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7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 결과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설관리공단이 꼴찌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5에서 10%의 연봉이 삭감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의 조치도 내려집니다. 한편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15곳 가운데 도내에서는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